네, 안녕하십니까. 오옥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8궤를 할 건데요. 앞 동영상에서 이 효를 궤로 읽는 몇 군데에서 효를 궤로 읽었더라고요. 그거는 잘못된 거고 수정하겠습니다. 앞 시간에서 배웠듯이 배운 그 8궤를 그리면 이렇게 되고, 이 궤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처음에 앞에 나와 있는 1, 2, 3, 4, 5, 6, 7, 8은 이건 그냥 궤가 나온 순서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이 건이라고 그러는 거, 이거는 궤 이름입니다. 이름이고, 요거는 자연현상이에요. 이 궤와 가장 비슷한 현상이 뭐냐? 그러면 천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일건천, 이태택, 삼리화, 사진뇌, 오손풍, 육감수, 칠간산, 팔군지 이렇게 그냥 쭉 읽습니다. 요거는 만약에 주역에 좀 관심 있다 그러시면 이건 그냥 외우시는 게 낫고요. 그래서 여기 요 궤는 그래서 건궤가 되는 거예요. 이건 택궤, 릿궤, 진궤, 손궤, 감궤, 간궤, 곤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궤와 가장 비슷한 자연현상은 하늘이고, 이거는 연못이라는 얘기고요. 이건 불이라는 얘기고, 이거는 천둥이라는 얘기인데, 천둥이라기보다도 저는 번개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이건 바람, 이건 물, 이건 산, 이건 땅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설명은 1에서부터 2로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좀 불합리하고요. 이거는 앞에 얘기했듯이 여규 태그 시생 양이 양이생 사상 8궤는 저기 음양 이원론으로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이론이거든요. 그걸로 이렇게 설명을 한 건데, 그거는 저는 그다지 아주 마음에 와닿는 해석은 아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다다음 시간에 얘기를 할 거고요. 오늘 설명은 순서를 이제 건궤에서 시작하는데, 이 건궤의 운동 모습은 이 품궤예요. 아니 손궤예요. 그래서 이 건궤, 그 다음에 곤궤, 감궤, 릿궤, 이게 태극기에 나오는 거거든요. 태극기. 이게 체가 됩니다. 이 네 궤가 체가 되고, 이런 것들은 용이 돼요. 결국 4개의 체와 4개의 용이 되는 건데, 건궤의 용은 손궤가 되는 거고요. 곤궤의 용은 이제 간궤가 됩니다. 요 감궤는 택궤가 되고, 릿궤는 진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 순서는 요렇게 가는 게 순서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가는 게 순서예요. 근데 그 순서가 뭐냐면, 제가 판단하고 있는 저기 우주의 변화 순서가 그렇게 된다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여기에서 저기 뭐냐, 이 처음에 빅뱅이 되잖아요. 그게 넓게 퍼지는 거, 그걸 이게 건궤로 상정을 할 수 있는 거고, 그것이 중력 수축이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궤가 만들어지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별이 만들어지잖아요. 별이 만드는 게 릿궤고, 그 다음에 별이 만들어진 후에 물이 생기기 때문에 그게 감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서 그렇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설명은 건궤부터 하겠습니다. 이렇게 건궤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건괴가 도대체 뭐를 나타내는 거냐라고 했을 때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 양괴는 이 양효죠. 앞에서도 양괴라고 했는데 그건 잘못된 거고 양효. 양효에는 여러 가지를 대입할 수가 있어요. 에너지도 될 수 있고 기체도 될 수 있고 뭐 탄수화물도 될 수 있고 뭐 고온도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적합한 게 이제 기체로 보여요. 왜냐면 이게 지금 하늘이라고 지금 지칭하고 있거든요. 첫 하늘과 가장 닮아 이 괴가 의미하는 것이 우리가 한눈에 딱 볼 수 있는 그런 것 중에서 가장 체를 이루고 있는 가장 근본이 되는 자연현상은 하늘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이 꾀가 하늘이 되고 있는 건가, 하늘이 될 수 있는 건가를 생각을 해보면 된다는 거죠. 자, 여기에 이제 고도에 따라 가지고, 고도가 높아짐에 따라 가지고 온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 그래프를 이제 그려보면은, 이렇게 되죠. 예. 여기 대륙권, 여기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10권이 되잖아요. 이게 지금 다 양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양괴로 되어 있는 거, 가장 원심적으로 멀리 나가 있는 거, 그거를 양이라고 제가 이 정의를 내렸잖아요. 그러면 가장 많이 가장 원심적으로 중심은 어딘가? 그러면 지구 중심이 되겠죠. 지구 중심에서 가장 원심적으로 멀어져 있는 것들, 그것인데 가장 원심적으로 멀어져 있는 것들로만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무엇이냐? 그러면은 하늘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 초효는 뭐냐? 그러면은 이 가까운 온도에 있는 여기 가까운 지표잖아요. 여긴 지잖아요. 지는 음이잖아요. 음이기 때문에 이거는 양효로 표현을 못하고 이건 음효로 돼야 되겠죠. 예. 그런데 여기에 지금 양효로 돼 있잖아요. 초효가. 그러므로 이 지표면 아래로는 못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요 아래 거는 여기 지표가 가까운 여기의 상태, 여기의 상황을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여기에도 지금 두꺼운 아주 무거운 쭉 내려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공기의 99%는 여기에 있습니다. 성층권과 대륙권요. 그럼 중력에 의해 가지고 기체들이 다 여기에 소복이 쌓여 있는 거죠. 소복이. 그러면 이 중간에 있는 두 번째 효는 뭐냐? 그러면 뭐 이 정도란 얘기죠. 이렇게. 요거는 뭐냐? 라고 하면 뭐 이렇게. 이게 하늘을 나타낸다는 거죠. 이 괴 자체가 이게 하늘과 가장 유사하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정확하게 그러면 하늘이 이 하늘의 범주가 어디까지냐? 예, 그거를 따지자면은 조금 깊이 들어가는 건데 뭐 제가 정확하게 어딥니다라고는 할 수는 없겠죠. 그렇겠네. 뭐 제가 몇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예. 그런데 그거는 뒤에 나오는 저기 손괴하고 간괴 간괴 두 개를 동시에 이해를 해야 이 건괴 하늘이 어디까지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 가서 생각을 하기로 하고요. 자, 이렇게 건괴가 있잖아요. 이건 체가 되는 꾀거든요. 그러면 요거의 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손괴가 돼요. 바람이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손괴요.
이게 음효로 바뀌었잖아요. 이게 음효로 바뀌면서 이것이 이 하늘이라는 것의 운동이라는 거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요걸 말해주는 겁니다. 이거는 체예요. 용은 운동이죠. 예. 이건 구조랄까요? 구조라고 얘기할 수 있나? 이거 구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요것이 운동이라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손꾀는 그래서 이 양꾀인 이 하늘의 운동은 이 음에서 일어난다, 음에 의해 가지고 일어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요거에 대한 거는 오늘도 좀 하겠지만 다음에 요거를 다 설명을 할 때 그때 같이 설명할 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꾀요. 건꾀에 요게 체잖아요. 이게 용인데 그러면 이게 손꾀잖아요. 이게 건꾀고요. 그럼 이게 왜 바람이냐 라는 거죠. 이게 요거는 뭐냐면 지구 이제 이 기체 분자가 있잖아요. 기체 분자가를 하나 이렇게 해보면 사실 이게 가벼운 것들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 질량이 작고 여기는 질량이 커요. 질량이 커야 이제 무거워가지고 밑으로 쭉 가라앉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이 질량이 무거운 것들이 이 옆으로 이렇게 가는 거, 이런 것이 바람이란 얘기죠. 이 질량이 무거운 것들이 이 바닥에 가라앉는다는 거는 당연히 물리 법칙이니까요. 이게 중력을 많이 받을 거잖아요. 중력 법칙이 아래 제곱에 m1, m2니까요. 근데 요새 문제되고 있는데 호수에서 메탄가스나 이산화탄소 같은 게 터지면서 지금 아프리카에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밑에 무거운 기체들 CO2 같은 것이 여기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CO2 중독으로 저는 죽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 손꾀가 나타내고 있는 거는 이 질량이 무거운, 이게 질량이잖아요. 이 음꾀잖아요. 이게 질량이죠. 무거운 질량에 의해 가지고 움직이는 거, 옆으로 이렇게 쑥 밀려가는 거, 그런 것이 그 현상, 그 모습이 바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밀려가는 거예요. 자, 이 손꾀를 아까하고 조금 다르게,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해보자면, 기체의 그 운동 에너지는 2분의 3 n RT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온도가 높으면 에너지가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온도가 이게 높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기차 분자를 이렇게 그리자면 만약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데 만약에 온도가 높아. 그러면 이것이 막 치고받을 거 아닙니까? 치고받으면 이렇게 느슨해질 수밖에 없죠. 막 치고받으면 이 상태가 온도가 높은 상태고 이 상태는 온도가 낮은 상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기압은 낮아지고 기압은 높아져요. 왜냐하면 기압이라는 거는 공기의 무게잖아요. 공기의 무게, 단위 면적이요. 단위 면적당 지금 이거는 5개밖에 없고 이거는 많기 때문에 공기 무게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기압이 높다는 거는 이 음이 크다는 얘기고 음이 낮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을 이렇게 불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되겠죠. 이제 바람이 공기가 온도가 높아가지고 상승을 하잖아요. 상승 후에 온도가 상승이 이거죠. 온도가 높으면은 이제 기압이 낮잖아요. 여긴 저기압이 될 거고,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럼 여긴 고기압이 된다는 얘기죠. 식어가지고 이 기체 분자들이 쭉 내려올 거잖아요. 쭉 내려올 거기 때문에 여기가 고기압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양쪽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저기압. 바람은 여기에서 이렇게 부는 거잖아요. 이렇게요. 고기압에서 저기압 방향으로요. 이렇게 부는 게 우리가 바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까 이제 고기압은 여기 고기압이잖아요. 질량이 많잖아요. 그래서 표현하기를 질량이 많기 때문에 이 밑에는 음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음으로. 여기보다 상대적으로 여기는 질량이 적기 때문에 여기는 양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여기도 양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 고기압 때 바람의 근원이라는 건 고기압이잖아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어 들어오는 것이 바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때의 기상 상황을 궤로 표현을 해보라. 그러면은 이 손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손꾀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공꾀입니다. 공꾀는 다 음으로 되어 있잖아요. 효들이.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건꾀는 기체로 제가 대입을 해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체가 가장 이렇게 수렴되어 있는 거, 우리 지구상에서 지구 중심 방향으로 내려갔을 때 그럼 그것이 뭐냐? 그러면 땅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지구 제일 속 깊이 예컨대 이렇게 보면 직속 제일 깊은데 여기도 고체로 되어 있고 여기도 고체로 되어 있고 여기도 고체로 되어 있다. 그런데 태양을 보면 태양은 다 기체로 되어 있거든요. 기체 또는 액체. 그러면 이것이 정말로 고체냐? 단지 고체만이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이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무엇이냐? 밀도가 크다는 거죠. 밀도가 큰. 밀도라는 것이 단위 부피당의 질량이잖아요. 이 질량이 크면 밀도가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질량보다도 밀도가 좀 더 정확한 개념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단지 고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음료라는 것이 단지 고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기체도 될 수 있다. 기체도 될 수 있는데 그러면 밀도가 높은 기체 그거를 이제 양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공꾀가 이게 체가 되거든요. 체가 되고 그러면 용이 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제일 삼묘가 양으로 변한 게 이게 간꾀죠. 이 간꾀가 이 공꾀의 용이 된다. 즉 얘의 운동 변화 모습은 이 간꾀로 표현할 수 있다. 예,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즉 이 음에 해당하는 음꾀인데 음에 해당하는 것의 운동 변화는 이 양에 의해 가지고
달성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게 맞나?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 이 간괴라는 거는 우리 지구가 이제 생성이 돼가지고 지금과 같은 모습을 만들어지는 거를 행성분화라고 하거든요. 행성분화죠. 행성분화라고 하는데 그 과정을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처음에 이 여러 가지 물질이 지구라는 원시지구는 그렇게 원시지구의 모습은 처음에는 이 규산염 광물과 금속 재질이 섞여 있는 상태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계속 이게 응축이 되면 고온고압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럼 다 녹을 거잖아요. 녹으면 당연히 중력의 이치에 의해 가지고 인력의 법칙에 의해 가지고 무거운 것이 가라앉습니다. 무거운 것이 가라앉고 제일 속에 있는 게 저번에 얘기했듯이 귀금속이 되겠죠. 예. 귀금속을 포함한 여기는 내핵이 되겠죠. 내핵이 되고 외핵이 되고 이제 멘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금속류는 이 외핵가지를 이루고요. 여기 규산염 광물이 멘틀하고 지각을 이루는데 이 지각 중에서도 해양지각이 있고 대륙지각이 있어요. 대륙지각은 뭐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이거는 해양지각, 이건 대륙지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산을 딱 볼 때 저 산을 가벼운 것이라고 생각을 누가 할까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가벼운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가벼운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요 밑에 있는 꾀는 요거 얘기하는 거죠. 요걸 얘기하는 거고, 이것도 뭐 이런 데를 얘기를 하는 거고, 요거는 요런 가벼운 쪽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멘트를 이루고 있는 것이 여기에 감남암이고요. 감남암이고 현무암, 여기 화강암이에요. 밀도는 얘가 다 녹은 상태에서 먼저 금속이 밑으로 가라앉고, 그 다음에 무거운 애가 감남암이니까 얘 가라앉고, 그 다음에 현무암에 가라앉고, 제일 가벼운 것이 화강암이라는 얘기죠. 근데 화강은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단단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가장 지구를 이루는 물질 중에, 이 땅이라는 것을 이루는 물질 중에 가장 가벼운 것이 화강암이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 화강암은 그러니까 이 지구 내부와 바로 이어져 있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퇴적암이라고 그러죠. 여러 가지가 퇴적돼 가지고 우리 동식물이 죽은 사체, 그런 걸 퇴적암이라고 그러잖아요. 퇴적암은 아니란 얘기죠. 이 내부에서 기운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화강암은 바로 그냥 쭉 나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퇴적암은 아니란 얘기예요. 내부 기운이 여기서 막힐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 터가 화강암 터예요. 그래서 기가 센 겁니다. 그리고 계룡산이 화강암 통짜 하나라고 하거든요. 그냥 바위 하나가 계룡산 산 하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화강암에서 바로 그냥 그 내부의 기운이 바로 그냥
분출되는 데가 계룡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계룡산에서 이제 도통하기가 쉽고, 잘못해서 그 기운을 잘못 받아들이면 이제 미쳐버릴 수도 있는 거죠. 바로 그냥 쳐버리니까요, 위로. 예. 간꾀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좀 의외죠. 이 산이라는 것이 제일 가벼운 지구의 땅을 이루는 조직 중에서는, 구조물 중에서는 가장 가벼운 요소다 라는 거죠. 그것이 약간 좀 저한테는 충격적이었는데 여러분한테는 어땠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릭괴예요. 릭괴고, 이것이 체가 되겠죠. 그러면 요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 가장 비슷한 것이 이제 화라고 되어 있거든요. 삼리화. 그러면 이게 정말 어떤 모습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불을 보면, 촛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빛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빛. 근데 빛이라기보다는 또 에너지입니다. 에너지요. 근데 이 빛이 나오는 건 여기에 있는 지방을 연소시키는 거잖아요. 연료가 옛날에는 다 기름으로 썼잖아요. 기름. 동물의 기름, 향유고리의 기름. 그런 기름. 그 기름이 타고 올라가가지고 여기서 불이 되면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불이죠, 뭐. 그럼 여기에서 뭐를 얘기하는 거냐? 요거는, 이 중간에 있는 건 요 기름이에요, 기름.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 빛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건 뭡니까? 즉, 이 질량이 에너지로 되는 거죠. 질량이 에너지화 되는 거예요. E는 mc의 제곱이잖아요. 질량이 에너지가 되고, 에너지가 질량이 되고, 이런 상호전화의 모습인데, 이 꾀는 질량이 에너지로 되는 거, 그것이 불이다.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 불이라는 거는, 도대체 불이라는 거는 어떻게, 그러면 용이 있을 거잖아요. 어떻게 운동 변화하느냐, 그거를 따져보자는 거죠. 도대체 불이라는 것이 어떤 운동을 할 것인가, 좀 상상이 잘 되지는 않겠지만, 이거는 사진외, 이 릭괴라는 이 양괴의 운동이죠. 용은 운동 변화잖아요. 요거는 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음은 뭐냐? 여기선 자기예요. 자기력이요. 그러면 이게 정말 그게 맞냐? 이제 맞냐? 그거를 알아봐야 되는데, 요거는 약간 좀 조금 헷갈리기도 하고, 그렇죠. 자, 이게 진꾀인데, 진꾀를 써볼까요? 진을. 화진, 뇌꾀예요. 근데 이 진이나 뇌나 둘 다 천둥울음이에요. 천둥이요. 벼락은 벼락 전자가 따로 있어요. 요렇게 쓸 겁니다. 벼락이에요. 이건 벼락.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건 천둥을 나타내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천둥은 아니고요. 벼락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리화, 리괴잖아. 리괴의 용이 운동 변화가 이 진괴잖아요. 그런데 천둥은 이 불의 운동 모습이 아니에요. 천둥은요. 벼락이죠, 벼락. 이게 전기잖아요. 전기. 천둥은 이 전기가 방전이 되면서, 전기가 방출이 되면서 주위에 있는 공기를 굉장히 고온으로 이렇게 추동을 시키니까 그 공기가 갑자기 빨리 그 운동을 하게 되면서 나타난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의미는 이건 천둥이 아니다. 이 괴의 의미는 벼락 전자를 썼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추측하건대 사진 뇌괴가 아니고 사진 전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진 전괴다. 그래서 이거는 벼락의 형상과 벼락의 구조와 가장 가까운 괴의 모습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왜 벼락과 똑같은 모습이냐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벼락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느냐 그거를 보면 되는데요. 그거는 약간 좀 저도 이걸 고민을 좀 했었는데요. 벼락이 생기는 순서를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처음에 여기에 그 상승기류가 생겨요. 상승기류요. 상승기류가 생긴다는 거는 이게 양을 의미하는 거죠.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에너지는 이 하늘은 기체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3 nRT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이 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높아야 되는데 에너지가 높으려면 온도가 높아야 되는 거고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이것이 양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상승이 되잖아요. 상승이 되는데 그날 굉장히 이 상승되면은 될수록 온도가 내려가잖아요. 온도가 내려가는데 그날은 여기에 밑에서는 상승을 하지만 위에서는 여기는 좀 그 기온의 단층이 있는 거죠. 급격한 온도 변화가 있는 날이었어요. 그런 날에 이런 천둥벼락이 많이 친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수증기도 많았고 온도도 굉장히 낮았어요. 이런 조건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여기 0도씨가 되잖아요. 0도씨가 되면 이게 냉각이 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빙정이라는 것이 생긴다네요. 빙정이 생기겠죠. 0도씨니까 빙정이 생기는데 이게 상승기류 때문에 좀 더 올라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15도씨가 되면은 이게 관행각이 되면서 관행각 물방울이라고 지칭을 하는데 이걸 관행각 물방울이 이 빙정에 합쳐지는 거죠. 관행각 물방울이 이 빙정에 탁탁탁탁 붙는 거겠죠. 이렇게 겉에. 얘는 이미 얼었으니까요. 그러면 뭐가 되느냐? 요것이 뭐냐라고 하면은 얘를 이름을 뭐라 그러냐면 쌀아기 눈이 된다는 거죠. 이 좀 위쪽에는 이게 쌀아기 눈이 있고 밑에는 이 빙정이 있는 상태죠. 이게 구름에 이렇게 돼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쌀아기 눈이 무거워질 거잖아요. 계속 물방울이 계속 이제 겉에 이렇게 붙게 되면은 질량이 늘어나면서 서서히 하강을 할 겁니다. 그러면 쌀아기 눈하고 얘하고 부딪히겠죠. 부딪히면 어떻게 되느냐? 이 빙정에 있는 전자들이 이 쌀아기 눈에 이렇게 이동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쌀아기 눈에 이 마이너스 전하가 붙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밑에는 음전화로 이렇게 되는 거고, 이 가벼운 애들은 상승해가지고 여기는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두터워지면 어떻게 되느냐? 얘네들이 요 하부와 이 대지와의 사이에 있는 요 공기에 있는 이 공기를 플라즈마로 만든다는 얘기죠. 청력이 플러스 여기도 공기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거잖아요. 이런 중성전자로 되어 있던 중성전자로 되어 있는 기체 분자들의 요 전자가 청력에 의해 가지고 이 청력에 가지고 얘네들 다 밀어내는 거죠. 그럼 이쪽으로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이 실질적으로 천천히 내려온답니다. 이쪽으로. 그러면 여기도 플러스가 되어 있겠죠. 플러스. 여기는 지금 다 전자가 이쪽에 쫓겨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는 다 플러스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지표에 있는 플러스들이 이 싸라기 눈이 천천히 이게 내려올 때 이 전하들이 내려오는 거죠. 전하들이 내려온다는 거는 이게 소리는 안 나지만 이게 번개죠, 번개. 요거를 선도 사다리라고 그러는데요. 이거를 먼저 뭐라 그러나, 선구낭래. 이거를 선구낭래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한 50m쯤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얘네들이 상승을 해요. 이거를 귀환낭래라고 표현을 한답니다. 그러면 이게 딱 이어지잖아요? 이어지면 그냥 쫙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방전이 되면서 여기서 이게 방전이 되면서 주위에 있는 공기들을 고온으로 이제 추동을 시키면서 여기서 천둥이 나오는 거겠죠. 나오는 거죠. 이것이 그 번개가 치는 과정을 설명을 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게 정확한 것인가는, 일단 이건 위키를 참고를 해가지고 제가 정리를 한 거고, 이게 설명이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위키백과에서 라이트닝을 검색을 하셔가지고 동영상을 보시면 이것이 잘 나와 있어요.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 내려온다라고 가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내려올까라는 얘기죠. 여기에 있는 전자들이 청력을 받잖아요. 청력을 받는데, 그러면 얘가 그냥 이 밑으로 떨어지겠냐 이거죠. 뭐 이 옆으로도 가고 위로도 가고 이 밑으로도 가고 산발적으로 이제 흩어지겠죠. 산발적으로 흩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이쪽 밑으로 간다는 거는 이 자기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 이 자기장을 나타내는 것이 이 두 개의 중에 하나가 해당이 될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자기장이 구심적으로 작용을 그래야 이것이 밑으로 내려온다, 그런 것이고, 결국은 이거는 이 밑에 있는 양효는 상승기류를 만들어내는 뭐 높은 온도나 이런 거를 말하는 거겠고요. 이거 두 개는 뭐 온도가 낮은 거, 그다음 수증기가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장, 이런 거를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물이 나오는데요.
감꾀죠. 감꾀요. 이거는 물을 형성한다. 이거는 물의 형상 구조를 표현하는 이 괴는 물의 구조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뭐 대략 이런 정도의 의미인 거죠. 그러면 이게 왜 물이냐는 거죠. 물은 H2O잖아요. H2O예요. 여기 O가 있고요. 이게 120도인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H가 있잖아요. 이게 그냥 괴예요. 이게 음료, 산소가 양효가 되는 거고요. 이게 음료가 되는 거죠. 왜 이게 산소가 왜 양효가 되느냐? 산화라는 것이, 불이 일어나는 것이 산소로 이루어잖아요. 왜냐하면 산소요. 산소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화의 속성은 이 산소의 속성은 화입니다. 그리고 이 수소의 속성은 수고요. 왜 이 물을 이루기 때문에 물을 이루는 것 중에 하나는 산소잖아요. 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H가 수가 될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이 한 가지 이유가 되겠고, 또 다른 이유를 찾자면 빅뱅에서 제일 먼저 이게 생겨나는 것이 그게 이 수소잖아요. 예, 그래서 수에 해당할 것이다 라는 것이 저의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이 수가 체잖아요. 이 감괴가 체고, 그러면 물의 운동은 어떻게 되느냐 라는 거 하면은 택괴입니다. 이것이 이 감괴라는 이제 음괴의 운동은 이 양에 의해서 일어난다 라는 의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택괴인데, 이 택괴가 의미하는 거는 택이라는 거예요. 택. 연못이라는 뜻이거든요. 연못이라는 거는 이 택의 의미를, 그 뜻을 찾아보면요. 뭐 비비다, 습기, 땀, 윤이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 표면으로 수분이 이렇게 솔솔솔솔 이렇게 배어드는 그런 뜻입니다. 이 연못, 이 산중에 이제 못이 있는데 여기서 물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이게 도대체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 높은 산중에서 물이 흐른다는 얘기죠. 근데 뭐 보통 사람들은 이제 나무들이 이제 물을 흡수하고 땅이 흡수하고 해가지고 그것이 나중에 졸졸졸 흐르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거는 극히 일부분이고, 요 물은 이 밑에서 이 지하수가 있을 거잖아요. 이 지하수를 밀어 올리는 거예요. 밀어 올리면 여기서 솟는 거죠. 그런데 이 밀어 올리는 것이 뭐냐? 주체가 이 양이라는 얘기죠. 이 양. 물이 이렇게 흘러내리고 스며들고 다시 올라가고, 이게 물의 운동이라는 얘기죠. 온도, 압력 있다고 치면은 지하 내부로 이렇게 쑥 들어갈수록 압력은 이렇게 커집니다. 이렇게요. 이거는 압력이에요. 온도는 이런 식으로 된다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불연속적으로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온도입니다. 결국 뭐냐면 이게 지하로 내려갈수록 깊이 내려갈수록 온도와 압력이 굉장히 세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하로 쑥 내려갈수록 여기는 온도도 높고 압력도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 방수구가 없다면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는 굉장히 압력 작용이 많고 반작용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방수구가 여기 딱 열리면 이렇게 그걸 타가지고 쭉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양효는 고온, 고압을 나타낸다고 보고요. 이 양효겠네요. 이렇게 두 개. 이거는 이제 물을 나타낸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다 됐죠? 네, 이렇게 8개를 자연에 직접 적용을 해도 별 무리 없이 물량 현상이나 물리량 같은 것들을 이제 궤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8궤는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8궤를 좀 더 한 번 더 재해석한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